5분 5라운드 25분 경기였는데 그 25분 동안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던,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던 그런 경험.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한 분께서 이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UFC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거를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수, 이거를 갖추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컨텐츠를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는 진짜 수두룩 빽빽이요. 만약에 글로스 쓰게 되면 수두룩 빽빽이고, 말로 하면은 진짜 하루 왼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소들이 너무나 이게 많기 때문에 저희 지금 컨텐츠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몇 가지 요소만 추려가지고 이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좋은 선수를 생각할 때, 특히나 최근 현대 MMA에서 체급별로 전체적인 체급의 선수들이 커졌기 때문에 신체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일단 신체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일단은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프레임이 크면 유리한 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하죠. 특수한 몇 종목만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일단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체급이 세분화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타고난 프레임이 좀 크다, 과도하게 크다 이러면은 채울 수 있는 근육량이 적은 겁니다. 반면에 좀 프레임이 작으면은 채울 수 있는 근육량은 많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체급에 프레임과 근육의 총량을 단순히 1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타고난 그 체급 내에서 타고난 프레임이 8이다 이러면은 근육량으로 채울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대신에 본인의 프레임이 한 3 정도 돼, 그러면은 대신에 근육량을 7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경기를 보더라도 팔다리가 긴 선수들, 그러니까 체급 내에서 신장이 과도하게 큰 선수들 중에서 근육질을 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이제 말랐다는 느낌을 받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근력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는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거나 아니면은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보다 많이도 아니고 한 1에서 3% 정도 큰 신체 사이즈를 갖추고 이 프레임을 근육으로 꽉 채우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다니엘 코미오도 얼마 전에 본인이 뛰었던 헤비급에서 가장 이상적인 신체 조건, 그 프레임을 얘기할 때 말을 한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헤비급의 신체는 190 초반의 키에 120kg 한계 체중을 근육으로 꽉 채운 신체 사이즈가 헤비급에선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신체 사이즈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배합 능력입니다. 배합 능력이 이게 무슨 커피 믹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배합 능력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종합격투기 이런 단어를 또 뜯어보시면 이해가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격투기의 종합은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합합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종합격투기의 영문 표기인 MMA는 믹스드 마샬아츠의 준말이고, 이를 직역하면은 혼합된 무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MMA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무술, 투기 종목을 혼합해서 싸우는 경기 상황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술의 기술을 본인이 활용해서 겨루는 것이 중요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상대가 맞붙잡고 있는 클린치 상황에서 내가 레슬링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유도 기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플링 기술이 아닌 킥복싱과 무에타이의 엘보나 니킥을 쓸 수도 있고, 복싱의 쇼펀치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들을 잘 섞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레슬링이나 이런 그래플링 기술을 쓰려고 하다가 상대방 시선이 좀 분산됐어, 이러면은 킥복싱과 무에타이 니킥, 엘보 쓰고 아니면 펀치 쓰고 느슨해졌다 이러면 다시 또 테이크다운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믹스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말로만 해도 되게 좀 복잡하고, 좀 말로 하는 저도 지금 혀가 꼬일 정도로 힘들거든요. 이걸 진짜 몸으로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뇌부터 해가지고 이게 몸도 따라줘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선수가, 현역 UFC 선수들 중에서도 이게 안 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래플링 능력 9점, 타격 능력 9점, 그러니까 따로따로 영역을 떼어놓고 보면은 최상위 레벨에 속해 있는 선수가 이를 섞어서 쓰라고 하면은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동반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9점이 아니라 7점, 7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워낙 잘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MMA 능력 지금 9점까지 상승되는 선수들도 있고요. 이렇듯 MMA는 본인이 이런 다양한 무술이나 기술을 잘 배합하는 능력, 그리고 본인에 맞게 체화해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해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연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드릴 연습이라고 계속해서 기술을 본인이 짜가지고 이를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잽 태클하고 상대방 떨어져서 다시 뭐 킥 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움직임이 계속 몸의 베개 수십 수백 번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그 신체 특성이나 본인의 그 베이스에 맞게 본인이 이를 연구하고 기술을 만들어내서 반복 연습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치진의 역할도 중요한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이 정신력입니다.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이 정신, 멘탈이 약해가지고 본인의 정신력이 뛰어난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폭망한 선수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이 중요한 건데, 이 정신력에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죠. 당연히 운동선수로서 절제력은 물론이고, 경기 중에 본인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뭐 평정심이나 침착성 등,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요소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스포츠 심리학 지금 전공 서적 가져와가지고 읽으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MM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적인 부분 한 가지 요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요소는 투쟁심입니다. 투기는 싸움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위협적인 타격이나 내가 상대방한테 타격을 많이 허용하는 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선수도 사람인지라 공포심,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투기 종목을 수련하지 않으신 분들, 또 이게 뭐 프로 선수로서 활동을 해서 깊게 안 하신 분들은 인류 선수면은 또 UFC 갈 정도의 레벨이면은 이런 투쟁심은 기본적으로 다 당연히 탑재가 돼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봤던 많은 선수들 중에 이런 뭐 위협적인 타격을 허용하거나 본인이 타격을 많이 허용하고 몰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심장이 끓어오르거나 과흥분하는 게 문제가 되는 선수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선수들은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5손가락이 아니라 뭐 2-3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정말 극소수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쟁심을 본인이 어떻게 배양하고 잘 탑재를 하느냐, 이게 그 격투기 선수로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소에서 이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잘했던,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예로 들자면은 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같은 경우에는 리치가 정말 짧아요. 그래서 안티팬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공룡팔이다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단점을 상쇄하고자 아무래도 리치가 짧으면 타격전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플링 위주의 경기 운영을 했고요. 본인의 그 짧은 팔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근력과 근지력을 키워서 이를 상쇄했습니다. 또 콜비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웰터급 치고는 신체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하지만 신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보다는 감량고가 덜하고, 감량고가 덜하다 보니까 경기 당일날 상대방보다 높은 체력, 또 높은 페이스의 경기 운영을 통해서 잠정 챔피언까지 등극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쟁심이 투철한 선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선수 초기 때 제가 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좀 공포감, 위협감에 많이 휩싸이면서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뭐 경력이 쌓이고 하면서 MMA를 좀 더 스포츠적으로 생각하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은, 제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같이 맞불을 놔야 된다, 싸워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상대방한테 펀치를 허용해서 내가 약간 다리가 흔들리는 상황이거나 상대방한테 계속 연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내가 겁을 먹고 계속 그냥 백스텝만 밟는다든지 가드 올리고 있으면 이때 더 위험해요. 상대방은 저를 때리기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뭐 전진 스텝을 밟거나 같이 위협적인 펀치를 뻗어주게 되면은 상대방은 본인의 그 위협적인 타격을 던질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뭐 그라운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무섭다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뭐 터틀 포지션에 있는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서브미션 걸려고 탈출하려고 해야지 상대방이 밸런스를 못 잡고 쫓아다니다가 내가 회복할 시간을 벌고 본인의 경기 운영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탑재된 이 투쟁심이 10분 발휘된 경기가 있는데, 뭐 지금은 건강상 문제로 잠정 은퇴를 하긴 했지만은 UFC에서 밀어주는 기대주의자, 뭐 랭킹에도 들어갔던 선수죠. 지미 크루트와 제가 호주에서 이 타이틀전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끝날 수 있던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또 타이틀전이다 보니까 5라운드 25분 경기였는데, 그 25분 동안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던, 승리는 못했지만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끝끝내 버텨서 25분 동안 제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이상적인 선수, 뭐 좋은 선수가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아까 간단하게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요소들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요소들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능력을 배양해서 충분히 뭐 좋은
뭐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는 거죠. 렛츠 댄스.